한롱, 지구가 낳은 괴물, 인류 문명 위로 떨어진 경고장. 10월 초, 일본 남부 이즈 제도는 마치 거대한 망치에 내려찍힌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태풍 22호 한롱, 풍속 초속 70m/s, 중심 기압 905 헥토파스칼. 토네이도급 폭풍력이라는 표현조차 이 괴물 앞에선 너무 온순한 말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휘어지고 강철 교량이 찢어지며 밤하늘은 번개로 찢겨 하얀 상처를 남겼다. 바다는 도시를 삼키며 거대한 회오리로 변했다.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소리 없는 비명 그리고 끝없는 어둠이었다. 50년에 한 번, 일본 기상청의 절규. 이 태풍은 5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수준의 재난입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는 마치 전시 명령문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경고는 너무 늦었다. 남부 해안의 전력망은 붕괴, 항만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도로는 물살에 찢겨져 나갔고 거대한 선박들이 도심 한복판에 밀려와 누워 있었다. 이즈 제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었다. 문명 붕괴의 실험장이었다. 태풍의 눈 속으로 인간이 마주한 침묵의 심장. 항공 관측팀은 사상 처음으로 태풍의 눈 속으로 진입했다. 그곳은 완전한 정적,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했다. 기압은 900 헥토파스칼 아래로 떨어지고 눈 중심부의 온도는 주변보다 10도 이상 높았다. 태풍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신의 폐로 지구의 공기를 빨아들이며 호흡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기상과학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구온난화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괴물입니다. 불타는 바다 위에서 태어난 괴물. 한롱한 해수면 온도 30도씨 이상의 바다 위를 지나며 단 하루 만에 폭풍의 DNA를 재구성했다. 그는 인간의 예측을 조롱하듯 진로를 틀었다. AI 예측 시스템조차 그 궤적을 따라가지 못했다. 슈퍼컴퓨터는 계산을 포기했고 모니터에 남은 건 단 하나의 문구였다. 경로불명, unknown path. 그 순간 인류는 깨달았다. 태풍은 더 이상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 인류가 만든 기후 괴물, 그 자체였다. 기후 괴물의 시대, 우리가 만든 재앙. 태풍은 바다에서 힘을 잃고 소멸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바다는 태풍의 연료 창고가 되어버렸다. 온난해진 바다, 잘려나간 숲, 과열된 도시의 열기. 이 모든 것이 괴물의 심장을 뛰게 한다. 1959년 이세완, 2003년 매미, 2019년 하기비스. 그 모든 재난은 역사로만 남았다. 그러나 한롱은 그 역사를 부활시켰다. 인간은 과거를 잊는 순간 다시 심판을 받는다. 한반도에 남은 그림자. 한롱의 중심은 일본을 향했지만 그 분노의 숨결은 한반도까지 닿았다. 강원 영동에는 동풍폭우가 쏟아졌고 서쪽 지역에는 팬 현상으로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았다. 가을이라 부르기 전 너무 뜨거웠고 폭풍이라 하기엔 너무 길었다. 기후가 흔들린 자리에서 한반도는 또 다른 예고편을 보고 있었다. 인간의 착각, 기술은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 위성, 슈퍼컴퓨터. 그러나 태풍은 그 모든 계산을 비웃었다. 기상청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의 태풍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이 아닙니다.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 말은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자연은 복수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무너뜨린 균형을 되돌릴 뿐이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희망. 한롱은 도시를 무너뜨렸지만 인간의 마음까지는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너진 벽돌 사이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고 어린아이들은 대피소 창문 너머로 다시 맑아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두려움보다 경외심이 있었다. 자연은 애기 아니다. 그건 우리가 물은 집이다. 기억하지 않으면 재난은 본복된다. 기억하는 인간만이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태풍의 눈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인간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 폭풍이 남긴 질문. 우리는 자연을 기억하는가? 태풍 한롱이 떠난 뒤 바다는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숨을 고르는 괴물처럼 다시 일어설 순간을 기다리는 정적이었다. 이주지도를 집어삼켰던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파괴가 아니라 묵직한 질문이었다.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배울 수는 있다. 그 배움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다음 태풍은 단지 또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인류의 거울이 될 것이다. 한롱은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는 지금 한반도의 하늘 위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균열, 조용한 전조.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겉으로는 고요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동의 서곡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단순한 국지성 소나기가 아니다. 이것은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저기압이 충돌하며 균형이 무너지는 가을 장마의 서막이다. 기상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작은 구름줄기 하나조차 그 안에는 지구의 미세한 호흡이 숨어 있다. 그 호흡이 뒤틀릴 때 평범한 비구름은 순식간에 폭풍으로 변한다. 동풍이 만든 비, 바다의 숨결이 하늘을 덮는다. 어젯밤 21시 실황과 오늘 오전 9시의 보도를 비교해보면 중국 북동지방의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며 등압선이 점점 조밀해지고 있다. 이것은 곧 북쪽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다는 신호다. 그 찬 공기가 바다를 스치며 동풍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바뀐다. 그 칼날은 습기를 머금고 산맥을 넘으며 구름을 쌓고 마침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위로 차갑고 묵직한 비를 떨어뜨린다. 부산, 울산, 경남 동부 내륙은 이른 오전까지 가을 바다의 눈물을 맞이하듯 비가 내리고 제주 남부는 잠시 숨을 돌리지만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빗줄기가 이어진다.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빗방울의 잦은 방문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자연이 보낸 서마대 속삭입니다. 밤이 오면 또 한 번의 전환이 시작된다. 진짜 변화는 해가 진 뒤부터 시작된다. 지금 상하이 인근 3km 상공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거대한 강물처럼 북상 중이다. 그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상에서는 이미 반응이 시작됐다. 발해만 근처 한 기압골이 태동 중이다. 그것은 수증기를 머금은 다음 폭풍의 씨앗이다. 오늘 밤 서해 5도부터 비가 시작될 것이고 내일 오전에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오후에는 서울,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비구름의 영역이 점점 확단될 것이다. 그 비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장기전, 즉 가을 장마의 시작이다. 가을의 비는 잔잔하지만 경고는 조용하지 않다. 이 시기의 비는 여름 폭우처럼 요란하지 않다. 그러나 그 지속성은 조용한 공포와 같다. 집안은 이미 태풍 한롱의 상처로 약해져 있다. 그 위에 또다시 내리는 비. 이건 단순한 강수가 아니라 2차 재난의 불씨다. 작은 빗방울 하나가 산사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습도 변화가 도로의 한순간 미끄러짐을 부른다. 농작물은 썩어가고 물길은 막히며 도시는 다시 하늘의 의지에 맡겨진다. 하늘의 메시지를 읽는 법. 기상청은 이번 비를 가을 장마형 패턴으로 분석하고 있다. 8월 말에서 10월 사이 대륙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밀리며 한반도 상공에 정체전선이 머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태풍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비구름은 이미 두 번째 장마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다. 과거라면 한 달에 한 번 있을 법한 현상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되풀이된다. 기후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 장마와 태풍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한롱이 남긴 흔적, 그리고 다음 이름 없는 폭풍. 한롱은 일본을 덮쳤지만
그 흔적은 한반도의 공기 속에도 남았다. 바다의 온도는 여전히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고 대기의 불안정은 이어지고 있다. 즉,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름 없는 폭풍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자연은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을 뿐이다. 태풍 한롱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은 자연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억하지 않는 재난은 반복된다. 기억하는 인간만이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평화를 물려줄 수 있다. 지금의 고요를 끝이라 부르지 마라. 그것은 다음 폭풍이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이다. 예보는 숫자가 아니다. 생존의 언어다. 하늘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오늘의 비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다가올 계절의 흐름, 그리고 무너진 기후의 균형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다. 비는 멈추지 않는다. 하늘이 한반도를 시험하는 시간.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해에서 시작된 구름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국으로 뻗어간다. 내일 새벽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낮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까지 짙은 비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다. 기압골 플러스 동풍 플러스 고온 다습 공기,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린 가을양 복합 폭우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젖은 땅, 다시 내리는 비. 문제는 이번 비가 내리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지반이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지하 수위는 높고 배수 능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면 산비탈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지질학자들은 단호히 말한다. 이 시기의 비는 강수량보다 그 이전의 습윤도와의 싸움이다. 강원 산간, 경북 동해안, 충청 내륙, 남부 저지대는 단 몇 시간의 빗줄기에도 국지적 침수나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다. 도시의 물길이 변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 문제는 산이 아니라 도시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단시간 폭우로 하수관은 포화되고 배수 시스템은 이미 포기 상태다. 이번 비는 폭발적이지 않다. 대신 끈질기게 느린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비. 이것이 도시의 가장 큰 적이다. 그 물은 아스팔트 틈새로 스며들고 지하 주차장을 채우며 도로 위를 순식간에 작은 강으로 바꾼다. 건물은 버티지만 도시의 동맥은 마비된다.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물의 위력은 빠른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이다. 한반도 상공의 이상 신호, 기온 역전의 덫. 이번 비가 유독 끈질긴 이유는 하늘의 상층에서 벌어지는 기온 역전 현상 때문이다. 지상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상층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머문다. 그 결과 비구름은 스스로 흩어지지 못한 채 하늘 위에서 정체된다. 하늘은 스스로를 정리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계속 품은 채 끓어오르는 감정의 층을 쌓아간다. 이것이 바로 가을 장마의 진짜 얼굴이다. 비가 남긴 흔적, 그리고 인간의 착각. 비가 그치만 사람들은 안심한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기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비가 멈추는 순간 지반은 더 약해지고 습도는 더 높아지며 공기 중에 에러지는 다음 변화를 준비한다. 기상학자들은 말한다. 기후는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남긴 흔적을 기억할 뿐이다. 태풍 한롱이 지나간 후 그 뒤를 잇는 장마성 폭우가 한반도를 덮었다. 이제 가을은 더 이상 건조한 계절이 아니다. 비의 계절이 되어버렸다. 예보는 숫자가 아니다. 생존의 언어다. 우리는 매일 기온과 강수량을 본다. 그러나 그곳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예보는 미래를 읽는 생존의 언어다. 오늘 오전 동해안과 영남 동부에는 비가 내렸고 오늘 밤 서해 5도에서부터 다시 빗줄기가 시작된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전역으로 확대되고 모레까지 그칠 줄 모르는 장마성 강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시간표 없는 재난의 시나리오다. 하늘은 우리에게 숫자가 아닌 언어로 말하고 있다. 비를 피하려면 하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야 한다. 기후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다. 기후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도시 위에서, 우리의 숨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태풍 한롱이 남긴 상흔 위로 새로운 비가 내리고 있다. 그것은 자연의 복수가 아니라
인간에게 남겨진 숙제의 비이다. 하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을 잊을 때 재난은 시작된다. 기억하지 않는 자는 다시 같은 비를 맞을 것이다. 다가오는 주말 하늘은 다시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구름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 속엔 변화의 기록이, 그리고 나연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 하늘은 늘 경고한다. 하지만 듣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다. 예보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언어다. 기상심층 리포트. 하늘이 다시 움직인다.